안녕하세요. 감동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짱입니다. 재난이 닥치면 더더 강해지는 한국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간 캐나다인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어느새 비행기에 몸을 실은 채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영화 감독과 기자를 하고 있는 클라라 윈터입니다.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모든 것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었는데 예전부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만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제 큰 나라에 비해 작고 조용한 곳이라고만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 대해 조금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나고 특별할 수 있을지 궁금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얀 구름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어요. 혹시 모든 게 기대와 다를까? 실망하게 될까? 하는 걱정도 했었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것과 놀라운 것을 발견해보고 싶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밝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모든 표지판이 명확했고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캐나다의 붐비고 때로는 다소 지저분했던 공항들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와, 한국은 방문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반짝이는 바닥, 깔끔하게 줄 서 있는 승객들, 그리고 제 짐을 도와주신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을 찍었어요.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고 옅은 파란 하늘 아래서 부드럽게 내리는 눈송이가 보였어요. 도시는 분주하면서도 평온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어요. 전에 한국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고 들었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작은 설렘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났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높은 건물들과 반짝이는 네온사인, 다채로운 상점들이 즐비한 분주한 거리, 그리고 아이들이 부드러운 눈 속에서 웃고 뛰노는 작은 공원을 보았어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현대 생활과 전통 문화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놀라운 새로운 기술과 함께 풍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첫인상에 대해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친절함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도시가 생기 있게 뛰고 있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동시에 제가 맡은 과제, 즉 재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응과 국민들의 정신을 기록하는 일에 대해 약간의 긴장도 느꼈어요. 제 모국에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여기서는 과연 또 다른 공동체와 따뜻함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직접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어요. 코트를 챙겨 입고 분주한 거리에 나서 보았어요. 부츠 밑에 눈이 부드럽게 쌓여 있었고 웃음소리, 근처 식당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음식 냄새,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밝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음미했어요. 심지어 빨간 공을 가지고 간단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추위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친절한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께서는 한국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도 서로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때때로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서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어요. 첫날이 저물 무렵 처음에 의심 많았던 제가 더 이상 그 의심에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작은 것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인 공항, 친절한 낯선 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는 공동체. 비록 처음엔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저는 한 걸음씩 진짜 한국을 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녁 무렵 아늑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창밖으로 부드럽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희망과 호기심을 품었어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한국이 보여줄 이야기를 하나하나 배워가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제 여행은 진정으로 시작되었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는 서늘하고 상쾌했었으며 눈송이가 주변에 부드럽게 내려왔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도 그들의 움직임에는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캐나다에서 익숙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보도를 걸으며 한 무리의 작업자들이 인도를 신속하게 치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삽과 작은 기계를 사용하며 서로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일을 해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곳에는 정말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지는 호기심과 기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밝았지만 벽에 걸린 다채로운 간판과 작은 장식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오래된 빨간 문이 보였는데 그 문에는 오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들을 잊지 않으려고 말이죠. 계속 걸으며 작은 공원에 도착하였어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눈 속에서 놀며 눈사람을 만들고 서로 눈싸움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위에 가득 퍼지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 장면을 보며 한국의 작은 보물 같은 행복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 분주한 시장 거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시장에서는 맛있는 음식과 수공예품을 파는 상인들이 즐비하게 있었어요. 갓 조리된 면 요리와 매콤한 김치의 향이 여기저기서 풍겨져서 배가 고파지게 했어요. 한 포장대에서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떡볶이 작은 샘플을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당황했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덕분에 용기를 내어 맛보게 되었어요. 음식은 정말 훌륭했었고 사람들의 친절 덕분에 처음 맛보는 맛도 마치 집에 있는 느낌을 주었어요. 오후에는 작은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벽에는 밝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따뜻한 핫초코 한 잔과 함께 자리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도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곳에서 작은 친절의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길을 걸으며 길을 물어보자 낯선 분들이 망설임 없이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 덕분에 정말 환영받고 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챙기며 살아가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작은 만남이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날이 끝나갈 무렵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전통의 아름다움, 공동체의 힘,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노트에 오늘은 곳곳에서 친절함을 봤어요.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라고 적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한 걸음씩 이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배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제가 많이 들어본 곳 재난관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조금 긴장되었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었거든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듬뿍 들어오는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지도와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마치 우주선의 관제실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 후 저는 정민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민 선생님은 키가 크시고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정민 선생님은 긴급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큰 눈보라나 다른 재난이 닥치면 선생님과 팀원들이 힘을 합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분들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주저하지 않고 서로 도와드리죠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정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수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수진 선생님은 자원봉사자 분들과 이야기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었는데 그 에너지가 전염되어 저도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수진 선생님은 재난 상황 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팀의 리더셨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실 시간을 내주셨어요. 여기에서는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 다치거나 무서워할 때 저희는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수진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정민 선생님과 수진 선생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과거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았는지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깊은 눈 속에서 가족이 구조된 영상,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담요와 뜨거운 국물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며 여러 질문을 드렸어요. 정민 선생님께서는 매일 긴급 상황에 대비해 훈련을 하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합니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빛에서 자부심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 덕분에 저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수진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심한 폭풍이 몰아쳐 한 동네가 눈에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음식, 따뜻한 옷, 담요를 나누어 주었어요. 심지어 작은 히터까지 가져와 추운 공기를 녹여드렸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우는 아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었고 그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수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해야 하는 모습이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처음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정민 선생님과 수진 선생님의 말씀 속에는 서로를 돕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며 함께 일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느껴졌어요. 센터를 떠나기 전 저는 팀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몇 장 더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자원봉사자와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도와드립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하루가 환해지거든요 라는 말씀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밖으로 나오며 저는 이 따뜻한 도우미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마음이 한국을 가족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날 제 노트는 많은 기록으로 가득 찼었고 카메라는 사진들로 넘쳐났으며 제 마음은 새로운 희망과 존경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분들의 작은 배려가 모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다음 아침 어두운 구름과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깨어났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호텔 창밖을 내다보니 두꺼운 회색 구름들이 도시 위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눈송이들이 빠른 속도로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몇 분 만에 거리 전체가 눈으로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코트와 카메라를 챙기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와 약간의 긴장 속에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촬영을 시작하였어요.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거리로 들어서니 사람들은 목도리를 단단히 두르고 서둘러 걸어가고 계셨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몇 피트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마치 제가 거대한 눈구슬 속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분주한 거리 쪽으로 걸어가니 이미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 무리의 분들이 밖에서 삽질을 하며 인도를 치우고 서로 도와가며 일하고 계셨어요.
그때 정민 선생님께서도 재난관리센터에서 뵌 모습처럼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저기 필요한 곳을 가리키며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가까이서 보니 수진 선생님도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수진 선생님께서는 걷기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담요를 둘러드리며 도움을 주고 계셨어요.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그 어르신께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드렸고 그분은 감사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자연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에 합류하여 한 분께서 삽을 건네주시며 작은 힘도 모이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저희는 모두 함께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분들과 함께 좁은 보도를 치우기 시작하였어요. 눈은 무겁게 쌓였지만 함께하는 마음 덕분에 견디기 수월하였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던 분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촬영을 계속하다가 한 가족이 도로 한복판에 고립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차가 거의 묻힐 지경이었어요. 그때 정민 선생님과 수진 선생님께서 신속하게 구조팀과 함께 도착하셨어요. 저는 가족을 조심스럽게 차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촬영하였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작은 딸은 어머니께 달라붙으며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구조 후 한 자원봉사자가 가족에게 따뜻한 담요와 뜨거운 국물을 건네드리자 가족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건물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와 온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시 후 저는 구조 현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핫초코를 마시며 주변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 폭설은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노트에 큰 폭설은 모든 이의 작은 친절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적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 촬영을 이어가던 중 아이들이 얕은 눈 더미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눈천사와 작은 요새를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번지는 기쁨은 전염되어 마치 폭풍 속에서도 하나 된 느낌을 주었어요. 처음엔 만나지 못할 사람들끼리도 이제는 함께 도구를 나누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어요. 센터 안은 웃음과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는 외부 안은 대조적으로 안에서는 편안함과 희망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와 인터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협동심이 저희를 굳건하게 만든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의 힘이 느껴졌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폭설은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저는 조금 흐린 하늘 아래를 걸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 마음은 오늘 본 모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폭풍은 힘들고 극적인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공동체, 정신과 따뜻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는 혹독한 날씨가 단순히 자연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희망과 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폭설이 잦아든 후 저는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우려고 하였어요. 동네 학교,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방문하면서 여기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점점 한국이 정말 특별한 곳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재건된 작은 학교에 들어섰어요. 건물은 다채로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벽에는 밝은 벽화와 복도에 걸린 즐거운 배너들이 눈에 띄었어요. 안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공부하며 쉬는 시간에는 게임도 즐기고 있었어요. 마치 학교 전체가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찬 듯 하였어요. 저는 예전에 캐나다의 학교가 때로는 외롭거나 너무 엄격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떠올라 이곳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한 선생님, 김 선생님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을 지니고 계셨고, 우리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를 챙기며 집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저희는 모든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간결하지만 강렬하였고, 한국에서는 배움과 배려가 함께 자라난다는 믿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근처 작은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였어요.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조직하고 계셨어요. 한 어르신께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으시고 젊은 남성이 도와드리며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센터 안은 웃음과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가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분은 한국에서는 누구도 홀로 남겨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쁨과 의무감으로 서로 도와드린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저는 동네에서 만난 몇몇 지역 친구들과 한적한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꿈, 어려움, 그리고 서로 도와드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 친구 지수는 재난 소식을 들으면 두려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캐나다보다 한국이 작거나 약할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며 돕는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낯선 이에게 보내는 미소 분비는, 시장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말들, 심지어 가장 소박한 건물에도 아름다운 예술이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작은 자원봉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가졌어요. 현지 주민들과 함께 눈에 피해를 입은 동네 가족들에게 따뜻한 옷과 담요를 나눠드렸어요. 한 작은 소녀에게 화사한 스카프를 건네드릴 때 그 소녀의 눈이 반짝이며 감사합니다, 아저씨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작은 제스처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별빛이 가득한 밤길을 걸으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감정이 쏟아올랐어요. 노트에 한국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 같은 곳이다라고 적었어요. 한국 본연의 정신은 높은 건물이나 첨단 기술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소와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희망의 연쇄 작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금이 아니라 사랑과 공동체로 이루어진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제 여행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어요. 마지막 날, 한국에서의 시간이 행복하면서도 약간은 슬펐어요.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잊지 못할 추억들이 제 마음속에 쌓여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맑고 밝은 하늘 아래에서 저는 일찍 일어나 보았어요. 신선한 공기와 함께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떠나기 전에 소중한 순간들을 담고 싶었어요. 다채로운 색깔의 건물과 정돈된 보도가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길 모퉁이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과 서로에게 미소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곳이 의심스러웠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 가게 주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께서는 창가에 신선한 꽃들을 정리하시며 한국에서는 작은 배려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만든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 지으며 머무는 동안 그 진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조금 후 정민 선생님, 수진 선생님,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리처드 씨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재난관리센터의 작은 방에 모여 벽에 걸린 지난 사건들의 사진들과 도시 지도가 보이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 진지하지만 따뜻한 표정으로 서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계셨었어요. 정민 선생님께서는 폭설대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수진 선생님께서는 그날 서로 도와드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많은 교훈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리처드 씨는 여러 나라의 재난 대응을 봐왔지만 한국인들이 함께하는 방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주저없이 자기 역할을 다하더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빛에 담긴 존경과 확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제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친절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공원을 찾았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눈 속에서 뛰놀며 웃고 있었고 가족들이 벤치에 모여 간식을 나누며 따뜻한 음료를 즐기고 계셨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그 아름다운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뭇잎의 살랑거림,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기타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롭고 희망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 저는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가족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아끼고 지지하며 어려운 때에도 함께하는 곳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사람과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었어요. 길거리에서 낯선 이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눈을 치우거나 식사를 나누던 순간들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갔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쁘게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멈춰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단순하고 진솔한 순간들이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떠나기 전 몇몇 지역 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꼭 껴안으며 조만간 꼭 다시 오세요.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말씀이 마치 제가 그들의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처음 가졌던 의심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와 멋진 사람들을 만나며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천천히 짐을 싸면서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의 정신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다짐이 피어오르면서 제가 목격한 모든 친절, 단결, 그리고 노력의 이야기를 캐나다와 전 세계에 전해드리리라는 약속을 했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마지막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여기서 배운 사랑과 공동체의 가치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렇게 저는 비록 떠나지만 제 마음의 한 조각은 이 따뜻하고 단합된 땅에 남아있으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